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 자기소개서 작성법 그 두 번째 시간 중에 실제로 부사관용 자기소개서 항목에 맞춰서 어떻게 내용을 구성하면 좋은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자기소개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부사관용 자기소개서가 크게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각각의 항목이 400자밖에 안 되더라. 글자 수 400자 안에 각 항목이 요구하는 내용을 전부 다 섞어서 쓰기에는 글자 수는 너무 적고 써야 하는 내용은 방대하더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항목에 우리가 써야 하는 키워드를 좀 찾아내고 그 키워드에 맞춤형으로 항목을 작성하면 어떻겠느냐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 같이 학습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실제 각각의 항목의 질문의 의도, 그러면 이런 각각의 항목이 어떤 의도로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만들어진 항목이니 우리가 연결된 키워드로 어떤 설득력 있는 자소서를 작성할 것인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서의 항목은 크게 가정 및 성장,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자아 표현, 지원 동기 및 비전과 포부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정 및 성장 환경입니다. 자, 가정 및 성장 환경에는 어떤 내용을 쓰라고 했었냐면 우리 가정의 장점, 우리 가정의 단점을 중심으로 해서 상세하게 써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만 보고 진짜 우리 가정의 장점, 우리 가정의 단점만 쓰고 끝나버리면 이 질문을 한 의도 파악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우선은 성장 및 가정 및 성장 환경이라는 이 항목이 어떠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만들어낸 항목인지 의도를 좀 말씀드리고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보면 이 항목을 쓰는 내용을 보고 평가자는 올바른 가정 환경 속에서 부모님 교육을 잘 받고 성장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평가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특히나 많은 부대의 병사들을 관리해야 되고 한 명의 지휘관, 한 명의 간부가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생각, 이런 가치를 가졌을 때 이것들이 전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부대를 이끌어 나가는데 분명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겁니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만약 한 명의 간부가 조금은 잘못된 생각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올바른 가정환경 속에서 부모님의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자랐는지가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성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비록 가족 관계, 부모, 아빠 뭐 하시고 어머니 뭐 하시고 뭐 이걸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위기에서 자랐느냐는 체크해야 되는 중요 포인트로 이들은 생각한다. 그래서 그렇게 올바른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부모님이 뭘 하는 분이다를 소개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아버지는 사업하시고 어머니는 뭐 하시고 이렇게 소개하는 건 이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소개하기보다는 부모님께서 강조하신 말씀, 그 핵심 키워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여러분께 우리 부모님은 정직해야 된다, 거짓 없이 지내야 된다라는 걸 되게 많이 강조하셨다. 그럼 그게 정직이 키워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내가 가정에서 부모님께 교육받았던 키워드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교육으로 자신이 어떤 자세, 어떠한 마인드를 키울 수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쓰게 된다면 질문이 원하는 방향에 정확하게 맞췄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이 항목은 이런 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교육으로 인해서 본인이 갖게 된 자신만의 가치가 있다면 또는 생활의 원칙이 있다면 내가 부모님께 정직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교육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정직을 가치로 삼아서 거짓말하지 않고 산다라는 걸 생활 원칙으로 삼아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었다.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사례를 그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께 이 작성의 의도와,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와 작성 방법을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런 작성의 의도, 질문의 의도와 작성 방향을 알아야 내용을 쓸 때도 그걸 머릿속에다 넣고, 아, 이 평가자들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이런 거였지? 이런 거였으니까 이런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해서 써야 할 거야 라고 연결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사례 제목에다 뭐라고 썼냐면 굿 샘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정도만 쓰셔도 저는 굉장히 잘 쓰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쓸 땐 방금 전에 설명했던 작성 방향, 질문 의도도 생각하시고,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했던 거버닝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단어를 쓰는 거라든지 설득력의 공식에서 배운 점이 어떻게 내가 군 생활하고 부사관 하는데 도움을 줄 건지, 이런 모든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스킬들을 모아서 하나의 글 속에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실 자소서 작성 강의 해주세요. 그럼 이것만 딱 얘기하고 저는 그냥 가도 돼요. 근데 제가 이런 실제적인 작성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많은 이야기의 선행 작업을 했던 건 사실 자소서가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글 쓰는 하나하나의 구체적 방법이 이런 전체적인 사례에 녹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써나가면 좋을까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 뭐 비록 굿 샘플이라고 썼지만 이 샘플들이 베스트고 여러분이 이거보단 더 잘 수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소개할 뿐이지 반드시 이것과 비슷하게 써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제가 강사님이 보여준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서 이런 부분은 거버닝을 써도 더 좋을 것 같아. 여기에서는 그때 구체적인 단어를 쓸어서 여러 모든 이런 걸 안 쓰지 말고 좀 단어를 쓰라고 했는데 이 샘플의 주인공은 그런 걸 쓰지 않았네. 그런 걸 내가 조금 더 보태서 써보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실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환영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배웠던 것들, 필기했던 것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그 가이드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를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집 가훈은 아무리 힘들어도 한번 하고자 결심한 일은 끝까지 소신을 갖고 이루자입니다. 언제나 바쁘신 와중에도 첫째인 저에게만은 아낌없는 관심, 그리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십니다. 어머니께서 활발한 성격으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갖고 오신 분이고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시는 어머님 덕분에 나도 쉬는 날이면 가족들과 함께 스포츠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돈독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모님 슬하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잘 자라왔기 때문에 군이라는 단체 생활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호흡을 맞춰서 근무하는데 나의 이러한 적극성이 나의 이러한 좋은 점들, 긍정적인 부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죠. 됐죠, 여러분? 자, 이제 이거 분석을 해볼게요. 가정과 성장 환경은 뭘 쓰는 거였다고요? 내가 어떤 분위기에서 어떠한 중요한 키워드를 교육받고 살았는지였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례를 읽어보니까 이 사례에서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산 것 같아요? 어머님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지만 어머님이 굉장히 활달한 분이시고 항상 운동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즐겁게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죠? 그 분위기에서 성장했죠? 여기서 이 지원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우리 가정과 성장 환경의 키워드는 제 생각에 긍정이에요. 그래서 긍정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어떠한 환경에서 긍정적 마인드를 심어줬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됐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줬어요. 그것이 맨 마지막에 가보겠습니다. 내가 군이라는 조직 안에서 여러 사람들, 사실은 굉장히 엄격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성급하고 경솔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여러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럴 수도 있지. 다만 원칙은 지키면서 그렇게 하는데 나의 긍정적인 마음이 이런 생활 환경에서 길러진 나의 긍정성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한 가지 키워드로 얘기했다. 이 가정 및 성장 환경의 대표적인 키워드 우리 가정은 긍정이다. 그것들을 구체적인 경험으로 썼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운 점들이 어떻게 군이라는 조직에서 발휘될 수 있을 것 같다까지 정확하게 나열하셨죠. 이 정도만 쓰셔도 저는 굉장히 잘 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좋은 사례죠. 이번에는 키워드가 뭔 것 같아요? 끈기라는 걸 알고 한번 읽어봅시다. 아, 진짜 여기에서는 끈기라는 걸 이 지원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중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대표 필드하키 선수부 생활을 하면서 오전에는 학교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5시간씩 운동을 했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8시간씩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업과 운동을 병행하였기에 때로는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였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항상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해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운동하는 동안 힘든 의견도 잘 견디는 인내심과 정신력, 자신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강한 끈기로 힘든 근무, 어려운 과업이 주어지더라도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운동을 했던 경험을 썼습니다. 근데 운동을 해서 뭘 강조했냐? 내가 정말 힘든 순간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끈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끈기를 통해서 강한 정신력을 배웠다고 배운 점까지 도출했습니다. 자, 배운 점이 도출됐으니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앞으로 군 생활을 하면서 내가 부사관으로 일하는데 어떠한 어려운 과업이 주어지더라도 끝까지 해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설득문의 형태로 마무리한 거죠. 이렇게 쓰시면 가정 및 성장 환경에서 우리가 듣고자 하는 바, 가족 생활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는지, 부모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면서 글을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배드 샘플이라고 했죠. 이거 이렇게 쓰시는 건 좀 지양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렸을 때부터 간호사이신 어머님께서 건강, 보건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덕분에 고등학교 시절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병원에 따라가 봉사활동을 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막 많이 해줬어요. 남들을 돕는 봉사정신을 갖게 됐대요. 아버지는 30년째 사업을 하신대요. 그래서 휴일에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신대요. 저녁에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저보다 일찍 출근을 하신대요. 이런 아버지를 보면서 책임감과 성실함을 배웠대요. 자, 어머니 어떤 일 하시고 아버지 어떤 일 하시고 어머니 나한테 뭘 가르쳐주시고 아버님 나한테 뭘 가르쳐주시고 사실은 어머니와 아버님이 나한테 가르쳐주신 부모 교육도 있기는 하지만 부모님들이 뭘 하시면서 거기서 나한테 보여주셔서 모습이 뭐다가 더 많이 강조가 됐죠.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우고 배운 점이 앞으로 군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 거다 보다는 그냥 우리 부모님이 뭘 하셨는데 뭘 강조하셨어요. 끝. 그거보다는 앞의 사례들처럼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부모님이 강조해 주시는 부분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고 그게 군에 가서 어떻게 도움될 수 있는지로 얘기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가정 및 성장 환경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이제는 성장 과정에 대한 질문 의도와 작성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 과정에서는 우선 여기서 뭘 쓰라고 했었냐면 성장 과정은 본인이 중학교 이후에 가장 보람됐던 거, 어려웠던 거 이런 경험들 위주로 쓰라고 했었잖아요. 자, 뭐 보람됐던 것도 좋고 어려웠던 것도 좋은데 이걸 생각해서 합쳐보면 이런 거죠.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지원자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사건 또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너무너무 보람찼던 것도 지원자한테 영향을 미친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도 어떻게 보면 지원자한테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미친 사건이나 인물이 누구인지 그런 인물과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향을 받은 사건에 보람 있는 거 또는 영향을 받은 사건에 뭐 어려웠던 거 보람이나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왜 나한테 되게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는지 설명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이런 사건들이 나의 가치 생활 원칙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위의 경험으로 현재 본인이 내가 이런 영향력을, 이런 보람 있는 사건, 굉장히 어려웠던 사건 때문에 현재 나는 어떤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현재 나는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게 뭔지 이런 얘기를 써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걸 쓰셔도 됩니다. 보람찼던 걸 쓰셔도 됩니다.
다만 이걸 쓰실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그 어렵거나 보람 있는 경험을 하면서 내가 얻은 점, 내가 배운 점, 그게 나의 어떤 원칙을 갖게 해줬는지, 이게 앞으로 내 군 생활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써주시면 돼요. 됐죠? 다만 성장 과정에서 보람찼던 거, 어려웠던 거, 그런 경험을 쓰실 때 경험의 카테고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학교 생활도 당연히 들어가실 수 있고, 동아리 활동도 당연히 여러분들의 보람이나 어려웠던 경험의 하나로 들어가실 수 있고, 또는 학생의 경험, 봉사활동, 어떤 것도 좋아요. 자,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경험을 쓸 수 있는 2회차 강의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상당히 다양한 경험의 카테고리를 자소서에 넣을 수 있다. 그래서 공부를 했던 것도 넣을 수 있고 뭘 넣을 수도 있는데 이 항목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의 경험이나 봉사활동 정도를 나의 성장 과정에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어렵거나 보람 있었던 경험 중에 하나로 핀셋처럼 뽑아서 하나의 경험에 하나의 사건으로 써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겠습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 리더의 주장의 직책을 수행함으로써 리더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네요. 그래서 아마도 좋은 사례의 이 성장 과정을 보면 키워드는 뭐예요? 리더십을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지금서부터 이 지원자가 우리의 글 안에 리더십을 갖고 설명할 거구나. 초반에 보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지금 글처럼. 특히 리더는 많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인데 저는 그 속에서 여러 친구들의 의견을 모아 가장 최선의 답을 내리고 리더에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단체에서 우승을 하고 감독님과 코치님께서도 인정하는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팀워크 경험으로 체계적인 조직 운영 능력, 융통성을 키울 수 있었고 이러한 리더십이 군 생활 동안 크고 작은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고 통솔해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그러니 내가 군에 가서도 그런 능력을 발휘해 볼게요. 라는 구조로 정확하게 써나갔죠. 다음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잘 쓴 사례예요. 대학교 1학년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경험의 첫 줄은 어떻게 해요? 전은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대학교 몇 학년,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할 때의 경험입니다로 쓰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합니다. 처음 접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생활하는 법에 대해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가령 누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상황을 제시하고 관찰해야 할 일들을 빠르게 파악했고 먼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동선을 알아내고 손님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캐치해서 드렸고 지치고 힘든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신속하게 처리했고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자 오히려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여기 누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고 동선을 빨리 알아채고 솔선수범해서 할 때 이거를 거버니 첫째, 둘째, 셋째 같은 방식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필요한 것에 도움을 주는 이런 단체 생활에서의 중요한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군 생활에서도 병사들을 한 번 더 관찰하고 살피는, 그쵸? 관심 병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살피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찰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나의 굉장히 아르바이트에서 보람찼던 경험을 가지고 작성하는 거죠. 막 보람찬 게 1등을 해야 되고 막 수상을 해야 되고 이런 거보다는 내가 그 일을 굉장히 잘했다. 그것도 보람찼던 경험 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쓰시는 건 별로 안 좋죠. 일단 딱 봐도 글자 수가 많지 않죠. 여러분 400자까지 쓰셔야 되면 아무리 못해도 390자까지 채우셔야 돼요. 400자 쓰라고 하는데 200자 밑으로 쓰시게 되면 이거는 내용 충실도에서 벌써 벗어나요. 그래서 400자를 대부분 꽉 채우지 못하시더라도 390자 정도까지는 채우셔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남들과 달리 빠르게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알바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많은 서비스 직종에서 근무하면서 조직 생활을 빠르게 배우고 이후 회사에 취직하여 좋은 인식으로 빠르게 진급할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또한 뒤늦게 학교를 진학하여 많은 경험과 선후배로 원만한 교육을 지내면서 이루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열거형이죠. 자, 뭐 했어요? 그래서 배운 점이 뭔지도, 그래서 이거를 군이라는 조직 안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도 없이 그냥 뭐 했어요? 라고 열거만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는 그런 경험 작성법이 아니라는 건 제가 무차 강조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안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아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아 표현은
개인의 장단점,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 좌우명 등을 종합해서 400자로 쓰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합쳐서 400자로 쓰기에는 글자 수가 굉장히 타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격이면 성격, 뭐 가치관이면 가치관, 그쵸? 이렇게 골라서 그 중에 하나에 집중해서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자아 표현은 국가관 또는 안보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뭐 국가관 안보관의 질문이라고 성격의 장단점을 쓰면 안 된다, 그건 아닌데 이 항목만큼은 내가 나라에 대해서, 내가 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지원자인지 나는 애국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꼭 그걸 쓰라는 게 아니라 올바른 가치, 올바른 성향, 올바른 좌우명을 갖고 있어야 그런 행동들이 군에서도 통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국가관 안보관을 보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특정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인 뭐 어느 당이 어떻다, 뭐 나는 어떤 당을 싫어한다 이런 거 말고 우리나라가 어떤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자신이 성장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관, 그렇죠? 좌우명 이런 거 쓰셔도 괜찮고 내가 갖고 있는 성격의 장점 쓰셔도 괜찮아요. 성격의 장점, 단점,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군조직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자, 그러니 지금 슬라이드 펼쳐진 것 중에 첫 번째 항목처럼 쓰셔도 됩니다. 두 번째 항목처럼 쓰셔도 되고 세 번째 항목처럼 쓰셔도 됩니다. 다만 이 세 가지를 통으로 엮어서 쓰기는 좀 힘드실 테니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관 안보관으로 쓰실 거냐, 성격으로 쓰실 거냐, 인생관이나 가치관으로 쓰실 거냐, 좌우명으로 쓰실 거냐를 결정하시고 쓰시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자아 표현이 좋은 상황에 이분은 성격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저는 매사에 강한 의지가 있으며 꼼꼼한 편입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일과를 기록했고 매일 쓰다 보니 습관이 되었고 이 습관이 저를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게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꼼꼼함으로 체계적인 업무 처리함에 있어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왜 중학교 때 거 썼어요? 중학교 때서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라면 써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대학교 걸 써주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이런 꼼꼼함이 내가 업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까지 썼죠. 꼼꼼함. 반면에 걱정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 모든 일을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할 수 있게끔 좀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숙고할 시간을 가져라. 그러나 일단 행동할 시간이 되면 생각을 멈추고 동진하라. 이런 나폴레옹의 말처럼 나는 가치관, 인생관이 뭐다? 어떤 상황이 생기면 생각은 하지만 그것들로 방해를 받지 않게 실천하는 빠른 실행을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본인의 성격의 장단점과 좌우명 중심으로 그래서 국가관, 안보관 빼고 그쵸? 성격의 장단점, 그 다음에 좌우명 중심으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설명한 사례 좋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친화력과 신중함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본인을 설명한 거네요. 처음 보는 사람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는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양병원 안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병원 특성상 장기 입원 환자들이 많았는데 주문한 메뉴를 기억하거나 친근하게 인사를 먼저 건네곤 했습니다. 그래서 퇴원하실 때 무료한 병원 생활에 큰 활력이 됐다고 오셔서 인사도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군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늦어질 때가 있는데 이럴 때도 중요한 순간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 되도록 그런 부사관이 해야 될 업무가 방해가 되지 않게끔 내가 제 생각을 정리해서 먼저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신중하지만 이런 신중함들이 부사관으로서의 업무에 방해가 안 되도록 내가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본인을 잘 표현한 거죠.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시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항상 매사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학생 시절 반대표, 과대표를 했고 선배님들의 칭찬을 받았고 장학금도 받았고 스트레스는 좀 있었지만 잘했고 끝맺음을 잘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들은 일을 시작할 때와 다르게 흐지부지 마무리하는 걸 안 하려고 안 좋은 소리는 잘하고 있고 그래서 장점 뭐예요? 단점 뭐예요? 장점을 어떻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쓰겠다. 단점은 어떤 식으로 고쳐나가서 내가 이걸 잘 활용하겠다라는 표현 없이 장점 뭐, 단점 뭐 이렇게 열거만 하는 거는 안 좋은 거니까 이거는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동기, 비전과 포부입니다.
우선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내가 왜 부사관이 되고자 하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관심보다는 나의 성향, 나의 국가관, 나름의 이유를 토대로 내가 왜 부사관이라는 업무를 다른 업무가 아니라 이 업무를 하고 싶은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사관으로서 내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로 비전과 포부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대학 시절 위로는 선배, 아래로는 후배들을 이끌면서 합수 생활을 했습니다. 부사관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로는 장교, 아래로는 병사들과 함께 하면서 충분히 저는 이 중간의 역할을 잘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1차적으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의무부사관이다. 그렇다면 뭐 내가 이런 국가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할 수 있는 전문 정도인 그 실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 소신을 살려서 나는 이쪽 부사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가 지원 동기고, 임관 이후에 군인이라는 자부심, 책임감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어떤 상황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부사관이 되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본인이 준비한 자격증, 본인이 지금까지 어떤 합숙 생활을 하면서 길러온 중간자적인 역할, 이런 강점을 잘 발휘해서 내가 부사관으로서 역할을 하기에 지원했다고 써주신 거죠.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이렇게 쓰시면 안 좋은 거예요. 대학생활 봉화리를 했는데 조원들과 2주에 한 번씩 할머니 집으로 찾아가서 말벗을 해드리고 친분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는 것, 봉사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부사관으로 임관해서도 진심으로 제 역할을 하고 싶어요. 부사관이 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뭔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 그렇지만 그걸 그냥 봉사라는 하나의 단어로 묶어버리고 봉사하기 위해서 뭐 부사관이 됐다, 이거는 너무 추상적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사례처럼 내가 취득한 자격증, 내가 어떤 특정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강점, 이걸 가지고 부사관의 이런 역할로 잘 승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한다 라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저는 실제로 자기소개서 항목에 맞춰서, 우리 부사관용 자소서 항목에 맞춰서 어떻게 내용을 작성하면 좋은지 사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것으로써 1, 2, 3회차, 다시 말하면 이력서 작성이라든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세 번의 강의를 다 들으시고 우리가 지원할 서류에 정확하게 양식에 맞춰서 여러분의 내용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3회차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